자, 1번을 봤더니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1번도 우리가 본사 지사하는 if 문제는 해봤잖아요. 쉬운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건 바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if 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맨 마지막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사원 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를 if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럼 우리는 A면 본사, 아니면 지사로 풀라 그랬죠. 능하시고 레프트 누르시고 사원 번호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그 값이 A예요 하고 판단을 하시는데, 문제 나온 게 대문자 A니까 대문자 A로 써서 true, false 확인하시고 바로 if 함수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창면 본사 아니면 지사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대출 일자가 있고 대출 기간이 있을 때 반납 일자를 계산하면 대출 일자 더하기 대출 기간 하고 엔터 치면 얘가 반납 일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 날짜에 요일을 확인해 보면 일요일도 걸리죠. 토요일도 걸리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 일자와 대출 기간을 이용해 반납 일자를 계산하는데 대출 일자와 더하기 대출 기간으로 반납 일자 정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워크데이. 얘는 날짜에다가 일수를 놓으면 그 일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건너뛰어서 월요일로 자동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그냥 했더니 토요일, 일요일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워크데이를 하고 시작일, 날수를 집어넣고 확인을 해서 얘를 채우면 요 방금 밑에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 화요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평일수를 반환해 주는 게 워크데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로 해달라는 거냐면 대출 일자에다가 대출 기간을 더했을 때 그 다음 날에 해당되는 평일수를 구해주는 게 워크데이예요. 그래서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 거예요? 이제 반납 일자를 구했잖아요. 근데 반납 일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4/10으로 월 하이픈 슬래시 1을 표시하는 문자열 결합 작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반납 예정일이 평일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를 뽑아야? 월을 뽑는 거예요. month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4일이 뽑히죠. 그래서 and 따옴표 슬래시를 여기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워크데이는 또 써야 돼요. 데이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나는 또 결합을 할 거야. 데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워크데이 반납 예정일에서 일을 뽑아서 결합을 해주세요 하는 요런 문제를 처리하는 문자의 결합 문제인데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안 해본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한 번씩 나오는 게 워크데이예요. 기억해 주시는 건 뭘 한다? 평일로 간다.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으로 건너뛰어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부서가 영업 인침에 대응되는 실적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영업 이침에 해당되는 실적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인데, 먼저 풀 때는 이렇게 했죠. 영업 1팀의 최대값 구하고 에버러지 안에 들어가서 영업 1팀의 최대
최대값 구하는 걸 복사해서 두 번째 칸에 붙이고 조건 범위만 D에서 E로 바꾸는 작업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D의 에버러지 D 맥시멈에 의해서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은 3번이고 조건 범위는 부서가 영업 1팀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에버러지를 앞에다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영업 1팀의 최대값을 복사해서 조건 범위가 D가 아니라 이제 2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라운드 업에 의해서 자릿수는 마이너스 3을 넣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15선에서 매일 연습해봐라 문제가 지금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의 평균이 1이면 D, C, D, A를 표시하는데 추주와 에버러지와 인티저. 인티저는 작은 정수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눈하시고 AV.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 철학의 평균을 구하시고 내용을 한번 채워보시고 이 평균 값에 작은 정수를 구하는 인티저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 한 자리가 됐죠. 그러면 추주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를 넣는 작업이죠. 이건 15선에서 매일 해보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걸리면 땡큐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이렇게 등수를 구해서 등수에 해당되는 평가를 뽑아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가 H로것과 랭크 EQ. 총점이 높은 것이 1등이에요. 그럼 얘도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잖아요. 총점에 따른 순위를 구하고 순위에 따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수. 이 범위에서 202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0을 써야죠. 뭐를 써요? 에이, 따라하지 말라니까.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으면 1이라 그랬잖아요. 믿지 마세요. 네, 1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먼저 구하시는데 총점에 따른 총점 전체와 순위를 비교하시고 큰 수의 1등을 누라 그랬죠. 큰 수의 1등. 그래서 0 쓰시고 그 다음에 순위를 채워서 이상이 없는 걸 보시고 H 룩업을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수. 이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0이 아니라 숫자가 오름태시니까 1 써서 평가에 해당되는 답을 처리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누적합계라는 게 좀 나와요. 시험에 누적합계. 누적합계라는 것은 첫 번째 거는 자기 자신이 와요.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합계를 구하는 게 누적합계예요. 네 번째 되면 네 개를 더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누적합계를 이용하는데 썸을 이용해서 누적합계를 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첩 이프 문제에서 누적합계가 시험에 나와요. 박 선생님도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랬죠. 누적합계가. 누적합계를 구할 때는 썸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자 여기에 주소를 보면 맨 처음에는 2,
다음에 2, 28, 2, 29. 그 다음에는 2, 28, 2, 29, 2, 30. 그러니까 2, 28이 안 바뀌고 뒤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썸을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할 때는 여기 썸 하시고 시작하는 주소를 클릭하시고 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2, 28, 2, 28이 돼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채우면 주소가 다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안 바뀌어야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이 28이 안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만 절대 주소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적 합계 해놓고 이렇게 2달러 228 콜론 228. 그래서 앞에는 절대 주소, 뒤에는 상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주소가 절대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주소는 이제 상대 주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놓은 누적 합계 실기 시험에 나와요. 중첩 이프 문제로.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계산 작업하면서 누적 합계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누적 합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누적 합계를 구하고 뭐 이 값이 뭐 1000 이상이면은 우수, 뭐 2000 이상이면 최우수 뭐 이런 걸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 합계를 구해서 이 값이 100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는 if 함수를 넣어주고 얘를 중첩 if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복사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예요? 아니면 이름 상자에 가서 또 작업을 하는데 이 값이 2000 이상이에요? 그리고 최우수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중첩 if 문제에서 최우수가 왜 안 나와요? 1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 아, 이거를 잘못했네요. 최우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if 함수에 의해서 2000 이상이면 최우수. 그 다음에 if에 의해서 아니면 우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적 합계를 구하는 기본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누적 합계. 자, 그러면